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전기 설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 설비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전기 설비에 대한 용어들, 우리가 전선에 대한 용어, 배관에 대한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좀 낯설은 것으로부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좀 외울 거는 외우자라고 하는 것들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법규, 규정들에서 뭐 몇 미터 지나갈 때, 1.5m일 때, 2m일 때, 6스퀘어일 때, 10스퀘어일 때 그런 전선에 대한 것들 규정 많이 나와 있게 되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제가 곁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전기 설비는 앞에 두 과목,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에 비해서는 우리 피부에 조금 많이 와닿고 그 다음에 용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가 문제를 많이 넣었어요. 한 단원이 끝난 다음에 뒤에 문제 푸는 게 어떤 문제들은 한 50개 정도 넣은 것도 있어요. 30문제, 50문제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아휴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설비 문제들은 아주 재밌게 풀 수가 있으니까 그거 밝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도 좀 중요하지만 특히 법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 공부할 때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해두시고 한번 용어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으니까 자, 전기 설비도 재밌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든 선이죠. 그렇죠?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든 선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에 전선의 재료는 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뭐 철을 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홀딱 벗겨져 있는 나전선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보통 옥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연이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절연 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절연 전선, 이런 전선의 구비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볼까요? 전선이 갖추어야 할 조건. 첫 번째, 도전율이 클 것. 도전율. 전기가 일단 잘 통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전율이 커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자, 이게 조금 튼튼해야 되겠죠. 그냥 대충 끊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납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가 너무 약해요. 그 다음에 가격. 누가 뭐니 해도 가격이 또 적절해야 되겠죠. 가성비라고 해서. 너무 비싸면 안 되죠. 은이 더 좋기는 해요. 은이 더 전기 잘 통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리 씁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가공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비중, 무게가 어떻게 돼요? 가벼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공사가 용이할 것,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몇 가지 둘 수 있죠. 지금 도전율이 클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있을 것, 비중이 작고 가선이 용이할 것,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울 것, 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선과 연선. 우리가 전선을 딱 잘라보게 되면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홀로 단자, 단선이 있고요. 자,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서 구성되어 있는 연선도 있습니다. 단선은 예전에 2006년 이전까지는 이 직경 가지고 단선의 규격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래서 1.2mm, 1.6mm, 2mm, 2.6mm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밀리미터의 단위는 쓰지 않고 단선, 연선 모두 다 제곱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반지름 곱하기 3.14가 바로 단선의 원의 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연선은 어떻게 할까요? 연선의 경우에는요, 소선, 이 얇은 거를 하나의 소선이라고 합니다. 소선 한 가닥의 면적 곱하기 소선수, 소선의 개수. 한 가닥이 예를 들어 1스퀘어다. 그럼 7가닥이면은 7스퀘어니까 전선의 면적은 7스퀘어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연선은 대충 꼬여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충 꼬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자,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6의 배수씩 증가하게 됩니다. 한층 덮게 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층 되게 되면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 다음에 1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18개 이렇게. 그래서 자, 중심소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층이 되게 되면요. 몇 가닥이냐? 총 7가닥이 되고요. 다음에 2층이 됐을 때는 몇 가닥이냐? 19가닥이 되고요. 3층이 됐을 때는 총 세어보게 되면 37가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박수 중에서 337 박수 아세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편이 이겨라. 예전에 운동할 때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337에서 3층일 때 몇 가닥이냐 그러면 37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3, 3, 7. 2층일 때는 19. 6의 배수로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전선에는 경동선과 그 다음에 연동선이 있어요. 말 그대로 경동은 좀 딱딱한 거고요. 연동은 좀 부드러운 겁니다. 경동이 근데 저항이 55분의 1이고 연동이 58분의 1이에요. 연동이 저항이 더 작아요. 그래서 연동은 주로 옥내에 사용하고 경동은 주로 딱딱하니까 옥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선의 종류와 용도 나와 있게 되는데 거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절연전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절연전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옥외용, 집 밖에서 쓰는 거, 이건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요. OW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영어 약호 기억해 두세요. 영어 약호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별표. 그 다음에 인입용 전선은요. 인입은 무엇이냐면은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에요. 전주에서 집으로 수용가로 이렇게 떨어지는 선. 그건 드롭 와이어라고 해서 DV라고 합니다. 드롭,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450, 750 이하 염화 비닐 절연전선. 옛날에 이거 IV선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IV선이라고도 하고요. 450, 750 이하 고무 절연전선은, 고무는요, RB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무. 그 다음에 코드는 전등이나 전기 기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전선이며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전로에 사용할 수 없다. 코드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예전에 이동용 전선 보시게 되면은 전선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편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부러지는 이동이 용이한 거. 이걸 우리가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밑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은 뭐죠? 케이블은 자, 절연을 한 겹만, 옷을 한 겹만 입은 것이 아니라 한 겹 입고 또 두 겹 입고 서로 다른 이렇게 재질로 옷을 입는 것도 있고요. 절연을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개의 전선을 서로 옷을 입은 다음에 이것을 같이 이렇게 둘러싼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플러그 이런 것들 다 케이블 많죠. 그 다음에 케이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뭐 통신용 케이블은 얇지만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은 엄청나게 크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예를 들어 랜선 같은 거 이런 거 다 케이블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전력 케이블이 있는데 전력 케이블은 전선을 고무, 비닐 등으로 절연하고 연피, 강대 외장 및 알루미늄 테이프로 외장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밑줄, 여기서 밑줄. 지금 케이블에 다 밑줄 칩니다. 아셨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자, 무슨 절연, 무슨 시스라고 되어 있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연을 어떤 물질로 했느냐. 지금 여기 파란 게 전기적 절연을 한 거고 이 노란 게 시스, 겉에 껍데기를 만드는 거다. 시스는 겉에 껍데기. 그래서 비닐로 절연하고 비닐로 껍데기를 만들면은 비닐 절연, 비닐 시스. 그 다음에 고무로 절연하고 클로로플랜으로 껍데기를 하면은 고무 절연, 클로로플레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약호예요. 비닐 절연, 비닐 시스는 비닐 절연, 비닐 시스니까 VV입니다. 별표 꼭 해두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에 고무 절연, 클로로플레는 RN. 그다음에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는 CV. 역시 비닐 시스니까 CV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입니다.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해서 MI 케이블도 있어요.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는 되게 강력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뇌 굴곡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에도 강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 타이어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용 전선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시죠. 4번에 허용전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을 선정할 때, 전선을 고르게 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고르게 되느냐? 전선의 선정 조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허용전류입니다.
뭐 전선의 성존 허, 기, 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허용 전류. 얘가 얼만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선이 한 몇 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이것이 바로 전선을 고를 때, 선정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는 거죠. 다음에 전선의 병렬 사용. 제가 여기가 이제 전원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선이 한 10A 정도밖에 못 흘려요. 근데 부하가 20A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전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야, 전선을 하나 더 해서 길을 2개로 만들자. 우리가 변압기, 그 다음에 발전기 이런 것만 병렬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전선도 한번 병렬로 사용해보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선의 병렬 사용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저항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은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게 돼서 이 전선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굵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체의 재질도 같아야 되고, 하여간 같아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퓨즈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각각 설치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한쪽에서 만약에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은요, 다른 쪽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퓨즈도 우리가 한 곳에다가만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70스퀘어 이상일 때, 동선일 때는 50스퀘어 이상만 전선의 병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위에 전선의 접속이 있죠. 전선을 사용하다 보면 조금 모질하죠. 좀 길이가 짧을 때, 아니면 하나 더 빼내야 될 때 우리가 전선을 접속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선을 그냥 이렇게 막 꼬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하나, 2개를 서로 꼬는 방식. 자, 이 방법을 우리가 트위스트 방식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두꺼운 거는 한 다음에 다른 걸로 이렇게 묶는 방식. 이거를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6스퀘어 이상, 6스퀘어 미만의 얇은 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이거는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선을 사용할 때 브리타니아 접속을 한다. 트위스트. 뭔가 얇아 보이지 않습니까? 트위스트. 춤도 트위스트 춤은 막 촐싹촐싹 거리는 거 같잖아요. 그쵸? 트위스트 좀 얇아 보이죠? 브리타니아 어때요? 브리타니아. 좀 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얇은 전선 사용할 때는 뭐냐 물어보게 되면은 트위스트가 되는 거고요. 좀 굵은 전선 사용할 때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브리타니아가 됩니다. 이거 숫자를 잘 몰라도 돼요. 얼마보다 더 굵은 거를 사용할 때는 어떤 접속 방법을 사용하느냐? 브리타니아. 이렇게 딱 선택하면 좋습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 대충 접속하면 안 되고, 접속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절대 전기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 꼬지 말고 좀 여러 번 꼬고요. 좀 잘 안 되면 다른 접속 기구를 사용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납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계적 강도를 80% 이상 유지한다. 기계적 강도가 80%, 예를 들어 이 전선이 100kg을 인장 강도가 100kg 정도라고 했다면은 접속하게 되면은 80kg 이상은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 약하게 대충 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다른 식으로도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80% 이상 뭐예요?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얘기랑 또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 이상 유지해야 되는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둘을 잘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래 절연을 동등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전선을 접속하면은 필연적으로 절연물을 벗겨내게 되죠. 그쵸? 고무라든지 이런 거를 벗겨내게 되는데, 접속을 한 이후에는 원래 것보다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절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연 테이프를 대충 한두 번 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가 감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개폐기와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을 서로 연결했다가 다시 떼었다가 연결했다가 떼었다가 하려면은 전선만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꽃과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스위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스위치의 종류가 용량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로 개폐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전기 공사를 할 때 어떤 공구가 사용되는지 그 공구도 간략하게 교재에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폐기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나이프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나이프가 뭐죠? 나이프라고 하는 건 바로 칼 아니겠습니까? 혹시 작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작두라고 해서 예전에 뭐 이제 자를 때 쓰는 거죠. 그쵸? 한약방 같은 데 가면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작두인데 이 작두처럼 생긴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나이프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런데 이 작두 있는 부분이 도체이어서 전기가 통해서 위험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커버를 둘러싸게 됐어요. 자, 이렇게 커버를 둘러싸게 된 걸 우리가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죠. 커버 나이프 스위치. 예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렇게 나이프 스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일보한 것은 바로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많이 있죠? 집에 보셨죠? 이렇게 차단기 모양. 집에 분전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 MCCB라고 합니다.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MCCB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걸 NFB라고도 했는데 NFB는 잘못된 말이에요. 일본식 영어입니다. 노 퓨즈 브레이커라는 일본식 영어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 퓨즈 브레이커, 퓨즈가 없는 브레이커, 그러니까 퓨즈레스 브레이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을 붙여서 NFB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MCCB라고 쓰는 것이 맞게 됩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는 퓨즈가 없어요. 퓨즈가 없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뚝 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폐 기능이 있고요. 그냥 내가 손으로 열고 닫는 개폐 기능이 있고, 자, 또 하나의 기능은 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거 차단기가 떨어지는 과전류 보호 기능이 있게 됩니다. 개폐 기능과 과전류 보호 기능을 두 개 다 갖추게 됐죠. 근데 동작이 조금 달라요. 사람이 손으로 열고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위에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요. 근데 과전류 만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요 반만 떨어집니다. 그럼 올리면 안 올라가요. 다시 내렸다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단기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누가 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누전 차단기. 누전이 되었을 때 동작되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인데 이렇게 배선용 차단기에 누전 차단기 동작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빨간 점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차단기 내려서 동작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예전에 누전 차단기가 비쌌는데 지금 뭐 값이 많이 안 비싸게 되니까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에 누전 차단 기능 있는 거를 그냥 막 써버리게 되죠. 다음에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개폐 조작을 전자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유도전동기 같은 거를 동작시킬 때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자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 접점이 동작하게 돼서 위아래가 연결이 되어서 전원의 개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큰 부하일 때 사용을 하게 되고, 혹은 뭐 전열부하 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동기를 돌릴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스위치 모양도 나와 있게 되네요. 그쵸? 자, 스위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타임 스위치. 타임 스위치는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 현관 같은 데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현관 같은 데가 다 센서 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죠. 켜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요, 일정 시간 후에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프 버튼 누르면 그냥 즉시 꺼지게 되는 거고. 자, 타임 스위치의 시간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얼마 동안 켜져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에 소등되어 와야 된다. 에너지 절약 차원이죠. 그 다음에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사용하는 타임 스위치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일 때는 좀 길어요. 자, 조광 스위치, 조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이얼처럼 돌려서. 다음에 리모컨 스위치, 리모컨으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버튼 눌러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요즘 짓는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체 감지 센서도 있어요. 그쵸? 인체 감지 센서. 아파트에 뭐 현관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인체 감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있는 동안만 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매입 텀블러 스위치. 자, 매입 텀블러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스위치입니다. 우리 집에 많이 볼 수 있죠. 그쵸? 똑딱똑딱 하는 거. 우리나라는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을 눌렀을 때 불이 켜져야 되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스위치가 하나, 둘, 세 개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3구라고 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1구,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2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뒤에를 보시게 되면은 뒤에 회로도가 있어요. 회로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겉에가 똑같다고 해서 안에 동작까지 같은 건 아닙니다. 자, 스위치 중에서 단로 스위치가 있어요. 단로 스위치는 자, 접속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켤 거냐 말 거냐. 자, 다음에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3로 스위치는요, 자,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연결할 거냐, 그 다음에 아래로 연결할 거냐.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로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4로 스위치는 두 개를 반듯하게 결선할 거냐,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로 결선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똑딱똑딱 할 때마다. 이거는 똑딱똑딱 할 때마다 온오프, 온오프가 되고요. 3로는 이쪽, 저쪽이 되고요. 4로는 나란히 X, 나란히 X가 됩니다. 어떨 때 쓸까요? 3로 스위치는 이럴 때 씁니다. 2개소 전매를 할 수 있어요. 긴 복도라든지 아니면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올라갈 때 켜고 올라가서 끄고, 2층에서 내려갈 때 켜고 내려와서 끄고,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점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로 스위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교류 전원이 있으면은 스위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도 또 스위치를 하나 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 램프를 둡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꺼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제가 또 켰어요. 자, S3-1, S3-2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또 켰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기가 통해서 램프가 짠 하고 점등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딱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니까 불이 꺼지고요. 이쪽에서 온오프 할 수 있고, 저쪽에서 온오프 할 수 있고, 여기서 켜고, 여기서 끌 수 있고, 여기서 켤 수 있고, 여기서 끌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2개소 전멸이라고 합니다. 두 군데서. 그러면 스위치 어떤 거 필요해요? 2개소 전멸할 때는 3로 2개가 필요하죠. 3로 스위치 2개. 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세 군데서 껐다 켰다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다가 어떻게 하냐? 중간에 4로 스위치를 집어넣게 됩니다. 4로. 이건 나란히 X로 바뀐다고 했죠? 자, 나란히. 그럼 여기서 4로 스위치를 똑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X자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기 통해서 불 켜지겠네요. 그쵸? 4로 스위치를 딱 하게 되면요. 나란히니까 꺼지게 되고. 그럼 이때 이쪽에서 똑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불이 다시 꺼지죠. 이쪽에서 딱 하면요. 불이 다시 켜지게 되죠. 그러니까 3개소에서도 켤 수 있어요. 재밌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했나 몰라요. 3로 2개, 4로 1개로. 네 군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여기다가 4로 스위치를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이게 똑이죠. 자, 지금 불 켜 있나요? 아, 켜 있어요. 그쵸? 자, 이거 딱 해볼게요. 그러면 X자로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불 꺼져 있죠. 자, 여기서 딱 했어요. 그러면은 불 켜지죠. 여기서 또 켰어요. 그럼 불 꺼지죠. 여기서 예를 들어 딱 했어요. 그러면 나란히가 되니까 다시 불 켜지게 되는 거죠. 4개소도 가능하죠. 4개소. 3로 2개, 4로 2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0개소도 가능해요. 3로 2개, 가운데다가 4로만 넣으면 됩니다. 4로 98개. 4개소에서 전멸하고 싶다.
스위치 어떻게 놔야 되느냐? 3로 2개, 4로 2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아주 재밌는 스위치죠. 그렇죠? 자, 이런 텀블러 매입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스위치. 코드 스위치라고 해서 전선의 중간에다가 놓는 스위치죠. 다음에 펜던트 스위치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각 개소별 점등 이렇게 우리가 목걸이에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 걸 펜던트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밀면서 스위치로 사용하는 것이 펜던트 스위치입니다. 이것 예전에 연세 조금 되신 분들은 기억할 건데 막 이렇게 헤딩으로 끄고 발로 차서 끄고 막 이런 것들 집에서 많이 했었죠.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전등의 개소별 점등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접속 기구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소켓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키 소켓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레스, 키가 없는 소켓을 키레스라고 하고요. 리셉터클, 이게 이제 리셉터클입니다. 보시면은 양쪽에 전선을 2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구 같은 것을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리셉터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키소켓은요 옥내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옥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직부등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벽에 달라붙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 램프에 직접 스위치가 달려있게 되면은 전선이 좀 노화돼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키레스 소켓은 옥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콘센트와 플러그 있어요. 자, 무접지 플러그, 접지 플러그, 보드 커넥터, 코드 커넥터 보디, 그 다음에 매입 2구 콘센트 집에서 사용하죠. 측면 접지 2구 콘센트, 그 다음에 3구 멀티 탭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종류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멀티 탭이라고 하죠. 다음에 공구 보실까요? 공구. 첫 번째는 전선에 굵기를 넣는 겁니다. 와이어 게이지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왜 반지 맞추러 가면은 반지집에서 여러 개 링 여기다 손가락에다 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가 몇 호 정도 하면 되겠구나 알 수 있죠. 역시 와이어 게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와이어 게이지도 동그란한데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전선을 끼워봐서 이게 전선이 몇 스퀘어 정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겠죠.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 이거는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렇죠? 여기 내경을 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경도 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깊이도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벤치 있고요. 와이어 스트리퍼. 자, 와이어 스트리퍼. 지금 이 모양으로 볼 수 있죠. 전선에 피복 벗기는 공구죠. 그렇죠? 이것을 사용해서 자른 다음에 탁 벗겨내면 피복만 쏙 빼내게 되죠. 다음에 프레셔 툴, 압착 펜치라고 하게 되는데 뭘 압착시킬 때 우리가 압착 단자라든지 아니면은 터미널 같은 거를 물릴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클리퍼,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펜치 같은 걸로 좀 절단하기 어려울 때 굵은 거 우리 클리퍼 이런 절단기로 사용하게 되죠. 스패너, 그 다음에 밴더, 금속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공구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정되어 있는 틀에요. 금속관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금속관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금속관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금속관을 밴더라고 하는 걸로도 구부리고요. 비슷한 걸로 히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밴더는 이렇게 90도 구부리기 전용이고 히키는 90도도 할 수 있고 조금만 구부릴 수도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파이프 커터, 그 다음에 오스터,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